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김치와 만두, 소주와 같은 한국산 식품과 주류들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K-푸드로 불리는 한국산 식품들이 이제는 미국 소비자들을 넘어 라티노 식품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산 식품의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총 매출액만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식품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 지금은 시장 다각화를 통해 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산 식품과 주류 판매를 라티노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약이 오늘 LA 총영사관 관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 상사지사협의회와 라티노 식품협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LA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한 라티노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한국 식품의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라티노 인구들이 많은 우리 남가주 지역에 한국 식품들이 이제 라티노 마트에 진출함을 해가지고 라티노 커뮤니티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토대로 한국산 식품의 유통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Great business opportunitie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hat's what we're here for, to do business, and if we work together we're going to make this happen. 한국산 식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소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한국에서 또 통하는 소스가 남미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호라든가 또 헬시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좋은 시장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하면 미국 같이 저희가 이제 김치나 고추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라티노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주류 유통업계의 기대감도 남다릅니다. 독하지 않은 주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미 분들이 우리 한국의 그런 음식들 또 소주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매년 한국산 소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 한국산 건강식품 역시 라티노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홍삼의 면역 소재를 저희는 그 기능을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홍삼의 면역을 계속 알리고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라티노 식품협회뿐 아니라 100여 개가 넘는 지점망을 거느린 대형 라티노 마켓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국산 식품 유통망 확대를 검토했습니다. K-푸드의 라티노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한 라티노 간 경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플로이드 살해 경관 데릭 쇼빈의 유죄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캘리포니아에서 또 한 명의 백인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바디캠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입니다. Hey buddy, come here for me real quick.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You're jaywalking now. Get over here. 경찰이 계속해서 흑인 남성을 부릅니다. Come here. 흑인 남성은 칼을 꺼내들며 경찰의 명령에 불응했고 경찰은 칼을 버리라고 소리칩니다. 말을 듣지 않자 결국 경찰은 총을 들었고 얼마 후 흑인 남성은 쓰러져 있습니다. 총격을 받은 흑인 남성은 33살의 타이렐 윌슨으로 밝혀졌고 총격을 가한 경찰은 앤드류 홀이라는 백인 경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앤드류 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홀 경관은 지난 2018년에도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던 비무장의 필리핀계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계 남성인 로더마 아보레다는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앤드류 홀은 비무장의 아보레다에게 9발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아보레다의 가족은 사건 이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셰리프극에서 덮으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회사에서 검찰의 수사를 요구해 2년 동안 끌어오고 있다 마침내 앤드류 홀을 처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 사건의 처벌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검찰은 2년 넘게 끌어온 추격전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같은 혐의자들을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며
오판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홀은 현재 반자동 소총으로 인한 고의적 살인죄로 영장이 청구됐으며 $22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사건은 어젯밤 10시 30분경 샌디에이고 다운타운 게슬램프 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총격 이전부터 거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한 호텔 발레 파킹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향해 첫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28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So we were outside waiting to get into Marley Mash in line because of COVID. And you start hearing the gunshots, and then across the street you just see hundreds, well, it seemed like hundreds, but quite a lot of people just running for their lives around the corner, and everybody just started running. 용의자는 이후 거리를 걷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모두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시민들이 달려들어 용의자를 쓰러뜨렸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제압당했습니다. 현재 용의자와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4명의 부상자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가 사용을 중지했던 존슨앤존슨의 제약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사용을 재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ACIP는 오늘 긴급회의에서 J&J 백신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라는 드문 증상을 나타낸 여성 15명의 사례를 검토한 뒤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백신의 이익이 작은 위험을 능가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는데 앞선 사례들로 봤을 때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일요일에는 최종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이 나면 J&J 백신 접종은 다음 주부터 곧바로 재개됩니다. 미국의 정치 1번지,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곳, 수도 워싱턴 DC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러나 사실 국내 정치에서는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승격이 오랜 기간 추진돼 왔는데 이번에 주승격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51번째 주가 될 수 있을까요?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만들기 위해 50일로 명명된 법안을 216대 208로 통과시켰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주 승격을 위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President Biden strongly supports DC statehood, and we will all, our administration will work with Congress to get it passed. We put out a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in strong support of HR 51 just this morning. 워싱턴 DC가 주로 포함되면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주로 포함된 이후 새로운 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칭은 워싱턴 더글라스 주가 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노예 출신인 노예 해방론자 프레더릭 더글라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서부 지역의 워싱턴주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각 주는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을 가지고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높지만 국내로 보면 연방정부 관할로 투표권도 없고 주지사도 없어 지난해 전국적인 시위에도 대책 마련에 고심했었습니다. 워싱턴 DC가 주로 승격되면 연방 상원의원 2석, 연방 하원의원 1석이 할당됩니다. 현재 하원 대의원 1명이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먼트주보다 많은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71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투표권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주승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연방 상원 통과 장벽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공화당은 소수가 다수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상원 표결을 무력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의 이 같은 반대는 워싱턴 DC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연방 의석이 생기면 민주당 후보가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방 상원은 민주, 공화 각각 50석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60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전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배우 윤여정 씨의 여우조연상 수상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올해 시상식은 예년과는 달리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치러지던 레드카펫 행사는 올해 유니온역 행사장에서 동시에 행사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변수 때문이지만 오히려 실내와 야외를 오가는 행사장 동선을 연출해 신선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We wanted to use every square foot of it to maximize social distancing, and we also knew high heels on grass was going to be a particular problem.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최대 관심은 배우 윤여정 씨의 여우조연상 수상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수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주요 출연진들도 이번 시상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빛낼 예정입니다. 제93회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일요일 서부 시간 기준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 매체들이 하루에 쏟아내는 뉴스의 가지수는 평균 1000여 개. 유튜브에서 1분마다 올라오는 동영상은 300시간에 이릅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정보화 시대. 중복된 뉴스보다는 좀 더 친절하고 세밀한 정보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존 뉴스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들. 미주 한인 시청자들만을 위한 찾아가는 뉴스 서비스. 뉴스 에이전트 출발합니다. 엘란트라. 자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내일의 주역임을 예감합니다. 지난 1990년 처음 등장한 엘란트라 1세대 모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이 컴팩트 세단은 30년을 같은 이름을 달고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결실로 이어진 북미 올해의 자동차상 수상, 7세대까지 이어진 올류 엘란트라는 미국 컴팩트 세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첫 출시된 현대 엘란트라가 7세대 모델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현대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엘란트라. 친숙하지만 달라진 7세대 모델을 직접 시승해봤습니다. 엘란트라에는 147마력을 발휘할 수 있는 2.0L 엔진이 탑재됩니다. 동급 차종 중 가장 높은 주행 성능. 컴팩트 세단은 힘이 약하다는 고정관념은 현 자동차 기술력에선 더 이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고급차에 적용되는 각종 테크놀로지 옵션들. 차량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 없이 무선 연동할 수 있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차문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올류 엘란트라는 새롭게 설계된 3세대 플랫폼을 적용했습니다. 때문에 실내 탑승 공간과 화물을 넣는 적재 공간도 기존 모델에 비해 넓어졌습니다. 브랜드에 또 다른 브랜드를 입히는 전략. 현대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 N-디비전입니다. 7세대 엘란트라는 N9 트림이 적용됐습니다. 일반 모델에 적용되는 2.0L 엔진보다 배기량이 작은 1.6L지만 터보를 장착해 힘은 200마력이 넘습니다. 엘란트라 N9 모델은 컴팩트 세단의 다양화를 꾀한 것으로 스포티한 디자인과 속도를 즐기는 젊은 층 소비자를 겨냥했습니다. 11만 6천여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문 유튜버 에이든 차씨와 N9 모델을 직접 시승해봤습니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샤시 튜닝 또한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스포츠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싱 감각의 강력한 배기음도 엘란트라 N9만의 특징입니다. 벨로스터 N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츠 주행에서 다운시프트를 할 때 기아를 내릴 때 그 들려오는 그 즐거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마니아들은 차량을 선택할 때 정비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가 정비도 하기 쉽게 모든 게 설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현대차는 향후 벨로스터 N과 같은 고성능을 발휘하는 엘란트라 N 모델의 출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일 BMW의 M이나 벤츠 AMG에 비해 고성능 모델 출시 역사는 짧지만 현대 N디비전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막 탄생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분명히 좀 더 재밌는, 훨씬 더 재밌는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란트라는 토요타 코롤라와 혼다 시빅, 폭스바겐 골프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준중형 모델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긴 역사, 올해의 북미 자동차 2회 수상과 함께 컴팩트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불법 입국 아동 임시 수용소로 변신한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100명에서 150여 명의 아이들은 수용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의류와 세면도구, 음식 등을 제공받습니다. 포모나 페어플렉스 수용소도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를 강력하게 추적 수사에 단죄하려는 코로나19 증오범죄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94대 1로 승인돼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DC의 종전 입장은 임신부의 경우 개인적 선택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주치의와 상의할 것을 권장했지만 오늘 CDC 발언은 접종 권장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주 전 63,500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최근 주요국 정부가 잇따라 경고음을 내면서 오늘 49,900달러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루이비통이 BTS 방탄소년단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공식 발탁했습니다. BTS는 루비통과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공연 등에서 루비통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